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통일교육원 홍재영 원장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우리 교육계에서 이설에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신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송영대 통일부 차관님께서 현재의 남북관계 정세와 앞으로의 방향, 전망에 대해서 아주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영대 전 차관님께서는 아까 그 소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70년대부터 이 남북 협상, 그 회담 일선에서 많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전국 각지 여러 우리 각계각층의 우리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해서 많은 기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까 우리 송영대 전 차관님의 어떤 그 분위기와는 좀 달리 설명형식으로 여러분 주로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신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의 이 통일교육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여러 선생님과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기 앞서 제가 통일부에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 지역과 북한과의 최근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걸 좀 이렇게 알아보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이 경북 지역과 최근에 우리 북한과의 혹시 교류 관계나 왕래 관계가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6년 전 2003년도에 8월에 유니버시아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을 해서 그나마 대회를 많이 끝내주시지 않나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만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8월의 장면입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월드컵 경기에 이어가지고 부산에서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이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경기입니다. 국제 경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아마 북한 선수단이 참여했고 응원단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아마 선생님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유명한 그때 사건이었는데요. 경북 예천의 어떤 경기장에 북한 응원단들이 가다가 길거리에 김정일과 우리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 그걸 프랭카드가 걸려져 있었는데 아마 그 사진이 이제 비 오는 날이었을 겁니다만 프랭카드가 비에 젖고 있다 해가지고 응원단들이 내려가지고 그 프랭카드를 걷어들이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상당히 이걸 보면은 지금 북한 우리 주민들, 우리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장면입니다만은 바로 2005년도에 8.15 이 광복절에 남북 공동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북 공동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북한의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이 정부 당국 대표단이 이 서울에서 행사를 했는데 마침 그때 돌아가기 바로 전날 이 경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여러 고적을 둘러보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진이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고분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경 쓰신 분이 북한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입니다. 바로 8월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서거치에 북한 특사 조문단 단장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아마 2005년도에도 단장으로 와서 우리 경주 지역을 그때 밤에 왔는데 둘러본 이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깐 우리 경주, 우리 경북 지역과의 그 북한 교류 관계를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그 남북 관계와 이 통일 문제를 우리 교육 차원에서 이 학생들 학교에서의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송영대 전 차관님께서 오늘날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말씀은 아까 했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소강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남북 관계에서는 상당히 소강 상태에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모레부터 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준비를 위해서 아마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아마 지금 상당히 우리 해당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좀 유동적이고 복잡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이 통일에 대한 대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우리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고 어느 시점인가 한번 통합이 될 텐데 그 통합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될 앞으로 미래 통일 담당 세대인 우리 청소년층에게 아주 새롭고 올바른 역사관, 또 미래의 지향적인 통일관, 이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 교육에서의 통일 교육의 요체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어서 오늘 저는 청소년들의 그 통일 문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과연 그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은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까도 우리 6.25에 대한 인식, 또 우리 미국에 대한 인식 등등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인식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런 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매주만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이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들 이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우리 저희들보다는 바로 현장에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가장 경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 조사라든지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서울 수유리에 있는 우리 통일교육원을 찾아주신 분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원에 오시는 여러 각지에 오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좀 간접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조사 결과나 여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관심이 없다가 한 43% 돼 있는데 사실은
50%가 거의 넘는 걸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조사가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이 인지 발달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초등학교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필요하지 않다가 32%인데 요거는 조사 때마다 조금씩 편차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경향을 보고 있고 이 초등학생이 32.6% 부정적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이 초등학생에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물으니까 대체로 32.6% 정도가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6.25 전쟁 문제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이 발발 연도를 정확히 안다가 43%인데 이 나머지가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6.25를 잘 안다 해가지고 뭐 통일의식이 올바르고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6.25에 대한 그 이해는 우리 남북관계나 앞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아마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오늘 오면서 이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책인데 저기 보면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보자 이런 페이지가 있었고 그 박스 안에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 이렇게 그 서술되어 있고 또 사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6.25는 북한이 남침에 의해서 일어났고 1950년 6월 25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또 이 고등학교의 도덕, 중학교도 뭐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고등학교 도덕, 또 큰 현대사 이런 부분에서도 그 6.25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6.25에 대한 그 발발 연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는 것이 조금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이 아마 50년대 후반, 60년대, 아마 70년대 초까지에 걸쳐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60년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6.25가 되면은 6.25 날에 다 추모식입니까? 기념식입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까? 6.25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은 6.25 발발 연도는 모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6.25 발발 연도도 잘 모른다는 이것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잘 이제 분석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 북한 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주로 이제 이 학교 교육보다도 이렇게 방송, 신문, 뭐 또 듣는 게 있겠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얻는다가 낮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관심이 있더라도 통일이 돼서 뭐 하느냐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무관심 경향과 부정적인 인식 이것이 오늘 이 초등학생들 비롯한 이 청소년들의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관심을 높이고 이 관심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이 관심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 통일을 좀 발현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나 과제에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통일 교육의 이 목표와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좀 혼란의 시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물론 이 정부의 그 대북 정책 방향의 기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가 걸어온 그 기조는 그 큰 흐름은 큰 틀은 유지하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이나 스타일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이렇게 통일 교육 문제도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이 통일 교육의 목표와 개념은 지금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기초한 위임을 받은 이 법률에 이렇게 다 이 통일교육의 이 목표와 방향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 목표와 방향에 이거에서 하면은 혼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는 이 평화적인 그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강조되고 있고, 헌법 그 4조에는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게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그 어떤 평화적인 통일 정책이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이거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이렇게 분명히 이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이 방향을 정하면은 혼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이나 법률은 국민 합의의 가장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가 직결된 것이 이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지금 집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인식 못하고 이것이 혼선이 있느냐 또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비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한번 그걸 좀 확실히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이렇게 19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선생님들 뭐 그까지는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이제 제정이 되는데, 그 통일교육지원법에 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이 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3가지 목표와 방향을 정해가지고 지금 설정을 해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2번째는 건전한 안보관, 3번째는 균형 있는 북한관을 토대로 통일교육을 추진한다. 잠시 말씀드리면 이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통일이라 그러면은 이 1945년도 8월 달에 이 해방이 되면서 이 분단이 되는데, 이 통일은 그 분단 이전 상태로 예전대로 돌아가는 것이 통일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미래의 그 역사의 창조의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발전시켜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그 통일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인 이 통일관이라는 개념이 설정된 것이고, 2번째 이 건전한 안보관, 이 튼튼한 안보가 없이 이 남북 간의 이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이 남북 관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관계를 개선시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 남북 관계도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보관이 잘 정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이 균형 있는 북한관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북한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사실 우리 통일의 상대인데, 이 통일의 상대로 하려면은 북한과 이 교류 협력을 하게 되는데, 이 교류 협력의 이 대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엄연히 이 군사적으로 지금 대치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 우리 안보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중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이중성을 띠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앞으로 북한하고 이 상대를 하려면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체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3가지
이 방향에서 통일 비용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정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세 가지 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이 교육을 해주시는데, 사실 요즘 이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은 조금 이 약간 발달 수준이 좀 낮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통일에 대한 그 인식이 아까 무관심이고 좀 희박하다 그러는데, 과거에 야 통일은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는 지금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이 통일은 왜 해야 되는지, 이 통일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논리를 한번 다시 이렇게 가다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론적 접근하는 논리만 가지고는 지금 이 청소년들의 이 정서를 이렇게 다 잡지 못한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무역이 많이 개시가 되고 인구가 많이 이동이 되고 다방면에 교류 협력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서 이 민족 논리만 가지고는 통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 다문화에 대한 그 이해도 아울러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그 단일 민족 개념만으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그 민족 정체성을 좀 정립을 해서 이 통일에 대한 입장도 이 논리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특수성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그 세계화 시대에 대한 그 이해도 포괄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 개방적인 그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청소년들의 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저희들 초등학교 교과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이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렇게 서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독일 통일이 이제 90년도에 돼 있는데, 그 독일 통일 직후에 이 후유증이 상당하다 해가지고 그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부각이 됐고, 또 이 통일 비용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전문기관에서 이 통일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여기저기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과서 내용도 보면은 아마 그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이 독일 통일 후유증 내지는 이 통일 비용 문제에 대한 이 부담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이 그런 걸로 좀 많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통일된 지가 내년되면 20년입니다. 89년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데 지금 2009년도 20주년입니다. 지금 이 독일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통일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한 사람도 통일이 잘못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장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다나 우리 청소년들 인식은 이 90년대 초에 그때 형성된 그 관념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교과서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견도 냈습니다만은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일 비용은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 있습니다. 이 통일 비용 말고 분단 비용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비 또 외교비 등등 많은 이 분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따지면은 통일 비용은 그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또 분단 비용은 이 소모적인 성격인데 반해서 이 통일 비용은 그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투자의 성격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 통일 비용의 문제는
이렇게 잘 처리될 텐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약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통일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부담과 대가는 수반되는 것인데 그것은 분단의 폐해보다는 훨씬 적다. 이런 걸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을 해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 독일이 지금 유럽의 한 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독일이 아마 11개 나라가 인접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상당히 원래 독일 통일은 상당히 큰 영토도 넓고 역사적으로 강국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이 중국, 러시아, 일본 세 개 국가만 인접되어 있고 했는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독일이 이렇게 유럽의 중심 국가로 이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이 검은 선으로 된 것이 이제 저쪽이 이 동독 지역이었고 이것이 서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 이 통독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많은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이 통독에 대한 이 성과와 교훈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도 이걸 잘 활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층에서 이제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왜 또 이게 거리가 멀어지냐면요. 이 과거에 이 통일되면은 뭐 이게 우리 경제가 이제 뭐 교류가 협력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단일 경제 공동체가 형성돼서 뭐 좋다. 또 이산가족이 많아서 좋다. 또 이제 뭐 동북아 중심 갖고 나가기 때문에 통일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아주 모호하고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층한테는 바로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자기 앞날 장래와 이렇게 관련돼서 편익이 있어야 이렇게 관심을 갖지 이 뚱구름 같은 얘기하면은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편익에 관한 얘기도 그렇지만 정말 그 통일이 되면은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통일 인식을 심어주는데 많이 기여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편익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하여금 그걸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교육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통일이 된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우리 교실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분은 백두산을 가고 싶은데 중국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면 좋지 않겠냐. 소박한 이것도 다 이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아닌가, 편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이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은 무수한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의 통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바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대륙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쳐지면은 이 생활 공간이 하나로 되고 또 대륙과 연결되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 새로운 이렇게 개척 공간이 되고 불이 오선이 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일 미래 비전을 강조할 때는 바로 이렇게 그 미래에 통일됐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세계 12, 3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G8 그러니까 경제 개발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8개 국가라고 치면 G8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G8 국가. 우리가 지금 G10 국가 안에 들어서
경제 순위가 한 12, 3이 되는데 우리가 남북한이 합치면은 아마 영국, 독일 다음에 G8 위치는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편익 이런 걸 좀 많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 선생님께서 많이 보시는 사진일 겁니다. 아마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 북한 지역은 바다와 같이 새까맣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빛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가 보여주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전력 사정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까맣게 나타나는 뭐 이런 북한의 정말 궁핍한 이 처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사진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양 중심으로만 조금 하얗게 나타나고 거의 이제 불빛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 제가 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됨으로써 남한이 오히려 이렇게 고립되고 섬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륙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합쳐져 가지고 이 대륙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주는 이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대륙과 연결되면은 지금 CER은 이제 중국을 거쳐가는 그 대륙 횡단 철도가 되겠고 TSR은 이제 시베리아로 가는 이제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해상 루트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라도 통일은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작년 8.15 경술대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남북한이 통일되면 대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이 8천만 개래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8.15 때 말씀하신 겁니다만은 이 8.15 때 이 경축사는 우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 중요한 그 엄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8.15가 바로 이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독립을 이렇게 이룩하려면은 이 분단을 해소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8.15 때는 항상 우리나라 최고 국가 지도자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천명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들의 무관심, 그 부정적인 인식, 이걸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돌려놓고 긍정적 인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통일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야 되느냐, 이걸 좀 알아보아 하는데요. 그럼 그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 중, 등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통일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 현장에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을 이제 가르치고 전수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통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통일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서에서 단원이 편성돼 가지고 그 단원에 편성된 내용, 이 통일 교육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제가 교육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량 학습, 주제 교육 이런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특화 시간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의, 재량 학습 이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주제 교육, 계기 교육이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규 교과서에서 하는 형태의 통일 교육과
그 외에 이 보충적으로 하는 주제 학습 형태의 이 통일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이 통일교육 시수 조사를 해봤는데 이 초등학교도 1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학년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평균에 좀 못 미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특히 학교 운영을 이제 책임지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서 이 단원 문제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통일 문제, 약간 이제 뭐 개인 생활, 사회 생활, 나라 생활 이런 논리 구조로 이 단원이 편성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뒷부분에 편성됐습니다. 그 뒷부분에 편성되었다 보니까 이 교과서 진도가 다 못 맞추면은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또 시험이 앞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선 시기에 이제 시험 일자가 정해지면은 이 뒷부분에 대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서 또 덜 학습하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좀 교과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특별활동 시간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게 5학년 도덕교과서에 보면은 이 단원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 9번째가 한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뒤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중학교 도덕 2학년 보면은 이것도 제일 마지막 단원에 이 통일 문제에 관한 부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보면은 이제 2학기 말에 되는데 이게 잘 학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수능 시험에도 안 나와서 좀 이렇게 덜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통일교육원 지금 정경입니다만은 우리 통일교육원도 금년도에 이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이걸 좀 중점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해보다는 더 교장 교감 선생님, 도덕 사회과 교과, 일반 교과 선생님들 더 많이 모셔가지고 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통일교육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 7월 22일 날 경북 안동에서 이 경북 교육연구원에서 그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도덕 사회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주로 뭐 중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모시고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아까 뭐 이영우 교육관님도 오셔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활동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우리 교육원 내에서 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그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각지에서 우리 교원 연수에서 이렇게 관련 교과목을 하면은 저희 그 교수진이 출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교원 연수 과정에 이런 이 통일 문제, 남북관계에 관한 과목을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기회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 이 통일교육 지침서와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오늘 배포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통일교육원에서 기본 교재로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뭐 영상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없지 있습니다만은 좀 잘 익히게 만드는 또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기에 유치원 원장님도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뽀로로라고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합작해가지고 북한에서 좀 용역을 줘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은 그런 영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청소년 정서에 맞는 이런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통일교원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은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정부에서 할 그런 과제들입니다. 우리 또 교육청에서 우리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또 여러 이 교육행정 책임자들도 이렇게 같이 나눠가지고 맡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중앙 단위에서는 우리 이 교육과 기술부와 이 통일부가 연계가 중요하겠고 교육청, 학교, 또 민간 단체 이 전문가가 잘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통일교육 시범학교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상북도에 보니까 초중고에 한 개 학교씩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우리 예산 당국하고 예산을 좀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우리 시범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경험이 타 학교로 이렇게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통일교육에 관한 시간과 기회가 많이 확충돼야 되고 이 전문화된 이 통일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이 이제 높여져야 되고 또 이 교육의 내용도 청소년 수준에 맞게 이렇게 좀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제도 인프라가 강화가 되면은 이 통일교육의 역량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금년도 8.15 경축사 대통령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년도에 대통령께서는 이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경제 여러 분야에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더 큰 대한민국이 되자면은 이 통일이라는 관문을 넘지 않으면은 저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통일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는 그 준비가 바로 교육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라의 고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원효 스님께서 이 삼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기반을 이제 화정 사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심된 그런 마음이 하나되는 마음이 이 통일을 이제 낳는다. 그렇게 이렇게 연구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큰 대한민국 가는 이 발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통일 문제는 선생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개개인의 삶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역사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층에게 이 적극적인 통일 의지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기상을 심어주는 것이 이 통일 교육의 요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통일교육의 이 방향 과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그냥 이 통일교육에 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고 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스스로 좀 개발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통일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을 해주시고 많은 교육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마치겠습니다.